네, 연예님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북의 이모저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늘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네. 그 코로나하고 태풍 때문에 그렇죠. 네. 게 우리 한반도가 그냥 이 태풍과 홍수, 이 수해 때문에 그냥 모든 정신이 거기가 쏠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슈들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소식이 많은데 그렇죠.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이 새벽부터 그 최근에 온 태풍이죠. 네. 하이선 특보로 주민이 대피하고 도로가 마비되고 이랬다는 그 종합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9월 5일날 마이삭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틀 만에 7일에 또 하이선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상수문국 발표에 의하게 되면 마이삭이나 하이선이나 강도는 비슷하지만 규모는 하이선이 더 크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네. 근데 조선중앙TV는 이런 태풍 하이선이 북상했던 7일 이른 아침부터 이런 재난방송 체제로 돌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선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된 이 강원도의 원산과 또 이런 통천군 거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요번에 요즘 동영상에 다 나오니까요. 유튜브 같은데 봤는데 이렇게 저는 남한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 진짜 리포터들이 나가서 네. 막 이렇게 바람 부는데 방송하고 기어 쓰고 막 방송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네. 조선중앙방송 네. 이 통신이 대체로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방영이 됩니다. 3시부터 하고 오전에 하는 경우도 하게 되면 국가기념일이라던가 일요일만 오전 10시부터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평일에 이례적으로 아침 새벽부터 했다는 게 아주 이례적입니다. 어쨌든 북이 태풍이 됐던 코로나 사태가 됐던 되게 파격적인 행보들을 요즘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현장에 보도를 쫙 보이는데 그 촬영 영상을 보니까 11시 반쯤 되니까 막 도로에 전기선이 끊어지고 가로수들이 막 꺾여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평양도 이렇게 홍수 피해, 큰 물 피해가 원래 좀 있나요? 원래 평양 하게 되면 옛날에 48년도인가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수해났던 게 양각도. 우리 양각도 하게 되면 남쪽 분들이 평양에 방문하면 호텔에 두고 가는 게 양각도 호텔 아닙니까? 아, 양각도. 네. 네. 그 양각도가 가장 물에 잠겼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48년도 하게 되면 우리가 갓 해방돼가지고 비행기도 없고 정말 식민지에서 갓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물이 너무나도 갑작스레 대동강물이 불어나니까 양각도 주민들이 한 매체가 살았나 봐요. 양각도에서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바다들 떨고 있고 당장 물이 발밑에까지 올라오고 대동교가 물에 잠길 정도로 지금 그런 정도였는데 간부들이 그때 김일성 주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석에게 보고하는 게 이제는 어쩔 방법이 없다. 비행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고 배도 못 띄우고 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운명에 맡겨야 된다라고까지 됐습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이 나라가 없을 때는 식민지일 때는 물에 잠겨 빠져 죽건 어떻게 죽건 누구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었는데 이제는 내 나라가 있는데 왜 내 국민을 죽여야 되냐 살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대동교에 그 위험한 것에 기차를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각도에 대동교에 기차를 대요. 대고 거기서 그 이민들을 구출합니다. 구출하는데 정말 그때 기차에 의해서 구원됐던 이민들도 몰랐던 게 뭐냐면 그 기차에 김일성 주석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직접 기차를 타고 수해 받고 사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야 그 함께 했던 일꾼들을 통해서 조금 나왔지 이민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일화가 있던 거죠. 그 북도 이렇게 이런 태풍 피해가 오면 그 피해를 늘 받는 지역이 좀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북에 해방돼서 버튼강 개수공사를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버튼강이 항상 평양하게 되면 버튼강이 물에 잠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평양 관계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부터 좀 괜찮았는데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그때가 몇 년도지? 그때 한 번 또 평양에 홍수가 났던 좀 힘들게 90년도 중반인가 그쯤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아파트 1층이 막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심했던 거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그런 계속 이게 상습 침수 지역은 많이 좀 복구를 이제는 정리를. 그렇죠. 옛날에 저도 84년도에 서울이 한번 크게 홍수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보드도 아니고 스티로폴 이거 본 걸로 타고 들어가서 헬리콥터로 구조가 됐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 오.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이제 북에서 수해가 온 그 해입니다. 수해 9호 밀자가 세멘트랑 천이랑 네네네 쌀이랑 왔던 네, 제가 아는 남쪽 분도 그때 집이 이렇게 무너졌나 봐요. 그때 네, 네. 북에서 온 세멘트를 공급받아가지고 뭐 집을 했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행히 태풍이 다 지나가서 이제 코로나만 풀리면 우리가 좀 남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날도 추워고 하니까 우리 한반도에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봤던 집들 한재 나앉은 사람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남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그 피해본 분들이 정상 생활에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구와 관련해서 다음 소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함경도로 모여서 재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요청에 평양이 화답했다고 해요. 네. 네. 처음에 8월 6일 날이 항해북도 운파군 네. 거기가 제일 먼저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 현지지도 했는데 네. 그때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9월 7일 날 태풍 마이삭으로 들어왔던 함경남도 단천시와 심포시, 홍원군 여기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시군에 한 1000여 세대가 아예 무너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공공건물이나 농경지 다 잠기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7일 직접 거기 함경남도에 나갑니다. 나가서 현지에서 노동당 정무구 학대회를 현장에서 열어요. 열면서 그 자리에서 평양시 전체 당원들에게 허서문을 발표합니다. 그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지금 그거예요. 네. 이게 그 친필 그쵸. 친필 편지? 직접 편지입니다. 편지? 네.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편지가 나갔고요. 그 편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0일은 북에서 당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네, 큰 명절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70얻을 해가지고 꽃기는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는 좀 크게 네, 행사를 그쵸. 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허소문에서 보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안에서 10월 10일 하게 되면 북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당창건 기념일. 정말 큰 명절인데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도하였는데 형편이 곤란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지금 명절인데 명절날 밖에서 명절 세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게 허소문이 기본이었고 그래서 이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고 정성을 다해서 수도 당원 동지들에게 빨리 함께 할 것을 허소한다라는.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받아담고 뭐 각 도가 다 있을 텐데 또 평양시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모였나 봐요. 네, 그렇죠. 평양에서 이 허서문이 발표된 다음에 6일날 6일날 발표돼서 6일날 첫날에 35만 명이 탄원을 했답니다. 하루에. 네. 근데 7일날 이틀 만에는 75만 명이 탄원을 했답니다. 근데 실제 그 허서문에도 밝혀져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 덜격대로 12,000명의 덜격대를 모아서 어디를 어떻게 배치할 거라는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허서문에. 근데 그 75만 명이 탄원을 했지만 실제는 그 탄원생들 중에서 12,000명으로 수도 덜격대를 모아가지고 함경도에 파견을 합니다. 뭐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선발돼야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리고 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 때도 항상 당원들에게 우지를 했고 전후 시기에는 우리가 강선제강서하게 되면 북이 전쟁이 막상 폐허가 됐잖아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철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강선제강서에 가서 철강제 1만 톤만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필 수 있겠다고 당원 동지들에게 허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국가는 당원들한테 우지를 합니다. 당원 동지들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힘든 상황이라서 했다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뭐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뭐랄까 전 국민들이 시민들이 인민들이 힘을 모으는 거는 뭐 남이나 북이나
우리들의 어떤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당원들의 궁지감, 영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원들을 먼저 부르잖아요. 네. 우리 일반 사람들, 당원들도 지금 75만 명이 탄원을 했는데 네. 일반 사람들도 탄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원들 뽑아서 가니까 다른 사람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은 뭐냐면 가장 어렵고 힘든 데는 당원들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그런 자각심이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골라주신 소식이 네. 이제 타이틀이 이제 뭐 많이들 또 한국 방송에서도 보셨을 텐데 평양이 통째로 간다. 네.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카피를 그대로 따서 썼는데 북한의 수도 평양의 당원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함경도로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선발된 12,000명이 수도 당원 사단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직접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 금산 기념궁전 거기에서 집결을 해서 충성에 우리처럼 말하면 우리 집회라고 하나요? 그 뭐랄까 뭐 갈대식 같은 걸 한 거죠? 뭐 지키자 이런 거 네. 그런 걸 열었습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이 금산 기념관 네네네. 앞에서 이 한결같이 다 군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군인들은 아닙니다. 아니시죠? 아닌데 네. 항상 이런 달격대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는 전투복이라는 게 저기대복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북쪽 사람들은 이런 카키색 옷을 정말 좋아합니다. 전투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입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현지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일하시는데 또 뭐 식사니 숙소니 뭐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네네. 거기에 현장에 천막을 쳤습니다. 거기 허송해졌지만 내용들을 보면 네. 절대 그 지역 인민들에게 단 하나의 피해도 주지 말아라.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또 그 열차를 타고 갈 때에 그 뒤에 빵통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숙식하면서 먹을 식료품이라던가 이런 후방 물자 다 싣고 같이 가지고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그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쵸. 것도 지금 이 사진들도 보게 되면 네. 이게 바로 제1수도 당원사단 네. 해가지고 인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평양역, 대동강역, 서포 청년역 등에서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발했다고 해요. 네, 이게 지금 평양역이고요. 평양역에서 네네네. 지금 이민들이 막 발해줍니다. 딱 아들들 군대 나갈 때 발해주는 것 같잖아요. 네. 또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평양의 모습이라든지 일반 그렇죠. 시민들의 많이 옷차림이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어차림을 봤네요. 아니 왜냐하면 네. 차량의 모습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예전에 관심 갖고 있을 때 보았던 것과 진짜 2010년 이후로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완전 달라졌어요. 그죠? 화려하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위난 시기고 힘든 시기지만 네. 이렇게 또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아까 서두에서도 연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0월 10일 이전까지 좀 복구를 마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침 또 10월 10일이 뜻깊은 날이기도 네. 하고 북은 그 정도 되면 추워지죠. 그쵸. 설날에 지금 벌써 11월 초에는 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춥죠.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기 전에 빨리 좀 복구가 돼야 또 새로운 곳에서 좀 이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뭐 변명 같지만 조금 이게 실질적인 교류를 뭐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주고 싶어도 또 북이 받고 싶어도 이게 쉽게 그렇죠.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우리 마음 같아도 진짜 뭐 하나라도 뭐 보내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받겠습니까? 네, 그 안전히 뭐 국경이 폐쇄된 상태라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위기를 뭐 남이 됐던 북이 됐던 잘 넘기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뒤에 우리가 진짜 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때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나오게 저희가 좀 마음의 준비부터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록 네. 지금 9월 6일 날, 7일 날 이때 마이삭이 터졌으면 아직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10월 10일까지면 딱 한 달밖에 기간이 안 돼요. 9월 7일부터. 그 한 달 동안에 북에서 정말 집을 그 많은 세대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따뜻한 방에서 명절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네, 연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